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인 행정통합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주민투표와 특별법 제정 과정을 거쳐 2028년에 행정통합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부산 지역 제조업체들은 올해 1분기에도 경기 부진이 여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AI와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기대감이 반영된 전기전자와 조선기자재 등은 기준치를 웃돌았습니다. 부산경찰이 빈집, 밀집 지역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 드론을 투입해 입찰 순찰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드론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접근이 어려운 건물 옥상 등 구조물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산과 경남의 뜨거운 감자죠. 28일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정부가 일방적인 행정통합을 하고 있다며 제동을 걸었는데요. 특별법, 주민투표, 그리고 2028년 통합단체장 선출, 이 단어들을 강조했는데 다만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는 정부 손에 넘겼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부여와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까지 정부가 통합자치단체 내건 인센티브입니다. 하지만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여기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떡을 나눠주듯 한시적 인센티브를 전제로 한 정부 주도의 졸속 통합이라는 겁니다. 두 단체장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확실한 재정, 자치 분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이라든지 그 도시의 발전을 꾀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이국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부산, 경남 정도는 정부가 정말 선진국의 사례처럼 지방 정부에 준하는 권한을 주어서 독립적으로 방침을 발표하지 않고 이 떡을 주듯이 뭐 몇 조를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것도 그 몇 조의 인센티브라는 게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또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준다 해놓고 아랫돌 빼서 윗돌 메꾸는 사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엔 특별법이 바탕입니다. 통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위상과 명칭, 청사 위치 등이 담긴 법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후 주민투표를 거쳐 2028년 총선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목표합니다. 다만 정부와 국회가 이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주민투표도 일찍 진행된다면 행정통합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국회가 의결 과정에 빼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종이에 불과한 것이죠. 광역자치단체 첫 통합에 중앙정부가 로드맵을 내고 어느 정도 자치권을 보장해 주겠다. 절차는 주민투표를 거쳐서 정당성을 확보해라.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행정통합을 2030년까지 뭐 다음 선거로 미루면 마치 행정통합을 우리가 의지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이 지켜지고 주민들 의사가 확인되면은 저희는 그런 다음 임기 내에라도 또 울산의 행정통합 참여 의지에 대해 환영하면서 울산 시민의 뜻이 수렴되는 대로 통합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770만 명, 지역 내 총생산 370조 원, 초광역 지방정부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축으로 꼽히는 부울경 행정통합. 두 시도지사는 행정통합 관련 8개 시도지사와 함께 정치적 논리와는 별개로 지방분권의 의지를 어떻게 중앙정부에 제시할지 논의하는 긴급 연석회의도 제안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부산 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부산과 경남 양 시도지사가 공동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두 지자체장은 주민투표와 특별법 제정 과정을 거쳐 2028년에 행정통합하는 안을 제안했는데요.
공론화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해온 박재율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대표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발표된 두 단체장의 공동 입장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지난 1년 3개월간 공론화위가 내놓은 최종 권고안 내용이 이 공동 입장문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부산 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재작년 11월 달 출범할 때부터 이 상향식으로 시도민들의 동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 방법은 주민투표, 그리고 광역 행정통합은 최대한 중앙집권형 구조를 지방분권형 구조로 바꾸는 계기가 돼야 된다는 점은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고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통합을 언급하면서 각 지역들이 지금 아주 모두 다가 일기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로드맵에서 2028년 총선과 할 수 있다든지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모두의 현 정부의 그 급속한 광역행정통합에 대한 좀 문제제기와 비판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일부 문제제기는 필요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광역행정통합이 분권형으로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또 해야 정파를 떠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언급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주목됐던 부분들이 주민투표 일정 그리고 통합에 대한 시도민들의 열망이나 우려 등 현실적인 문제였는데요. 발표된 로드맵에 잘 녹아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지금 부산 경남만이 아니고 대구 경북 또 광주 전남 대전 충남이 다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시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아니고 이제 일반적인 사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정부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자치 재정권이라든지 자치 조직권이라든지 또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지역 간의 힘을 모아서 정부와 협의해서 이것이 일반화되도록 한다면 올해 주민투표도 하고 2027년도에 선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늦어도 2028년도 총선하고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면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나름대로 밝힌 부분은 좀 고무적이라고 보여지고 그 로드맵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그리고 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 점을 어제 저희들은 또 시민단체 차원에서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안을 이미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일부 반영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또 우리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 두 시도가 끝까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 또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양 단체장의 발표문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제 지금 해당 지역의 단체장들이 빨리 모여서 정부에 요구할 것 또 협의할 것을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는 제안도 드렸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빨리 만나서 입법 지원 이런 부분들을 초당적으로 이걸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조화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훌륭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듣듯이 앞으로 광역행정통합이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재율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산경찰이 빈집 밀집 지역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 드론을 투입해 입찰 순찰에 나섰습니다. 부산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대는 28일 금정경찰서와 부곡 이동 자율방범대와 함께 부산 금정구 부곡동 빈집 밀집 지역 일원에서 공중과 지상을 연계한 합동순찰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드론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빈집 내부 거동 수상자 존재 여부와 접근이 어려운 건물 옥상, 붕괴 위험이 있는 구조물을 중점 점검했습니다. 한편 부산 시내 빈집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약 4천 가구 빈집의 위험도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체계적으로 빈집을 관리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 제조업체들은 올해 1분기에도 경기 부진이 여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 254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분기 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는 79로 전분기 대비 1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부산 상인은 불확실한 국제통상 환경과 건설 경기 부진 장기화 등의 여파로 경기 전망 지수는 여전히 기준치 100을 크게 밑돌아 지역 제조업의 체감 경기는 위축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AI와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등의 기대감이 반영된 전기 전자와 조선 기자재를 비롯해 조립, 금속, 기계 장비 등은 기준치를 웃돌았습니다. 올해 부산 지역 청년들이 전기 자동차를 구매할 때 부산시로부터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청년들의 지역 경제 활동과 출산 등 부산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 청년 EV 드림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2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산림청은 건조특보가 장기간 발효 중인 동해안 등 일부 지역에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했는데요. 1월에 경계 단계가 발령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공장 뒤 야산을 뒤덮었습니다. 진화대원들은 불길이 도심 쪽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저지선 구축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난 21일 밤 부산 기장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림 약 13헥타르를 태우고 13시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불은 공장에서 시작됐는데 건조한 날씨로 인해 불길이 뒤편 야산까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당시 부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전국 곳곳에 장기간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21건에 달합니다. 산림청이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부산과 대구, 울산과 경상도 전 시군구와 강릉과 동해, 삼척과 속초 등을 포함한 강원 9개 시군입니다. 경계는 위기경보 4단계 중 3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1월에 경계가 발령된 건 이 체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상중하라고 봤을 때 중정도 이상의 그런 위험 경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고요. 산에 가실 때는 뭐 당연히 화기 소지는 불가능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변에서 어떤 이유든 간에 불을 피우거나 뭐 이런 행동은 절대 금해해 주셔야 되는 거고. 경계 단계가 되면 해당 기관에서는 소속 공무원 6분의 1 이상이 비상대기해야 합니다. 또 산불 발생 취약 지역의 감시가 강화됩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최근 창원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면서 소방당국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창원 소방본부는 다음 달까지 핵심 수출 사업장과 대량 위험물 저장소, 화장품 제조 공장 등에 대해 화재 예방 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합니다. 특히 용접과 절단 작업이 잦거나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방시설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부산 수영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고령의 시민을 노린 소매치기범이 검거됐습니다. 수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5시쯤 수영구 전통시장에서 80대 여성이 식재료를 구매하던 중 상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로 60대 여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주변 CCTV를 분석해 20일 수영구 광안동 노상에서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다중 밀집 장소에서 소매치기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외투 안쪽 지갑과 휴대전화 등 소지품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한 부산 동구의 한 재활병원에서 직원들이 단체로 사직하면서 입원 환자들이 집단 퇴거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해당 병원은 1월 26일부터 입원 환자 110여 명에 대해 퇴원과 전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료 인력 이탈로 현재 진료는 전면 중단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은 장기간 재정난 속에 채권자 압류까지 이어진 데다 병원 직원이 진료비를 개인 계좌로 받아 약 1억 원을 횡령했다는 고발장도 지난 22일 접수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